핀테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핀테크는 도대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봤다면 오늘부터는 각각의 서비스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핀테크 서비스의 종류를 나열할 때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모바일 금융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비롯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를 통틀어 이루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두 서비스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는 잔액 확인, 송금 등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두 서비스를 묶어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포함되는 각각의 서비스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분들에게 친숙할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는 현재 출시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널리 대중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자체를 좁은 의미의 핀테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깊게 침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 결제라는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급 결제란 경제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를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입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거나 은행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 매달 자동계차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것, 모두 지급 결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제 서비스란 말 그대로 이러한 지급 결제 행위를 지원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결제 시 신용카드 번호, 안심클릭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한 번의 등록만으로 본인이 지정한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 SMS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 결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는 이러한 기능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겠죠. 위의 정의의 지급 결제 서비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선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가 구동됩니다. 오프라인 은행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지급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번의 등록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급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과 과정이 그만큼 단축됨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에 비해 훨씬 편리하고 신속한 지급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통신 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시중에 정말 다양한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가 존재하잖아요.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는 그 기능에 따라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간편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번 금융정보를 등록하면 빠른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죠. 이러한 간편 결제 서비스는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또 나뉩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등이 전자에 해당하고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후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간편 송금 서비스가 있습니다. 계좌 정보를 등록한 뒤 손쉽게 타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토스가 가장 유명한 서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송금뿐만 아니라 해외 송금 서비스 역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행을 통해 해외에 송금할 경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2, 3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최근 등장한 해외 송금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저렴한 수수료에 당일 송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휴대폰 소액 결제가 있습니다. 결제 시 가입자 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SMS를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곧바로 결제가 완료되어 해당 비용이 이걸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사별로 휴대폰 소액 결제 기능을 강화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며 매번 번거롭게 인증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앱카드가 있습니다. 앱카드란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 실물 카드를 스마트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여 사용하는 결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한번 앱카드를 등록하기만 한다면 실물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기존의 온라인 결제 방식과는 달리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기존 온라인 결제는 카드 번호 16자리를 매번 입력해야 하지만 앱카드는 일회용 가상카드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KB앱카드, 신한페이팜, 우리페이, 하나원큐페이 등 카드 회사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논의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각의 핀테크 서비스들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가 존재하는군요. 그렇다면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터넷 전문 은행이란 말 그대로 금융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국가별로 온라인 뱅크, 버추얼 뱅크, 다이렉트 뱅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명칭은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은 1999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 뱅크입니다. 이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였고 현재 우리나라에도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뱅크 두 인터넷 전문 은행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며 IT 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주로 기업 고객이 아닌 개인 고객에 집중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이용하는 카카오뱅크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는 크게 예적금, 대출, 카드, 해외 송금의 상품이 존재합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입출금 통장, 정기예금, 자유적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신용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체크카드 발급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 때문입니다. 우선 오프라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원과의 대면이 없고 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높은 예금 금리와 낮은 대출 금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높은 예대 마진을 거둘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은행 서비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대폭 감소합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은행과는 달리 인터넷 전문 은행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느 때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인터넷 전문 은행은 단기간 내에 그 입지를 확실히 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 기업 금융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세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 서비스가 이제는 은행의 자리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군요. 금융회사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사실 은행들도 그동안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금융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서로 다른 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들 사이에 자유로운 금융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은행의 모바일 서비스는 자사 계좌를 보유한 고객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가 바로 오픈뱅킹입니다. 오픈뱅킹이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국민은행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카카오은행 계좌에서 하나은행 계좌로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바로 오픈 API입니다. 오픈 API란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응용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오픈 API의 활용 사례로는 구글이 자사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API를 공개해 친구 찾기, 부동산 정보 등 300여 개의 신고 서비스를 창출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픈 API 기술이 금융권에서도 적용된 결과가 바로 오픈뱅킹입니다. 오픈뱅킹이 특히 우리에게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올해 10월 국내에서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근 IT 기업들의 핀테크 서비스로부터 주도권을 상실하고 있는 기존 금융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사은행 고객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타사은행 고객과의 거래 또한 쉬워진다는 점에서 비로소 같은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거래 시 수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단기적으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 고객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의 밝은 미래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과연 오픈뱅킹이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라우드 펀딩과 P2P 금융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